혹시 모르는 복습하는 학생을 위하여. 자, 일단 이제 남아있는 거 부분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원방 지금 문제 좀 남았는데 요거는 스텝 3 남아있는 것 중에서 좀 풀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두 문제 더 있는지. 자, 교재 208쪽, 209쪽에 있죠? 여기서 잠시만. 나머지는 거의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풀어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나머지가 오히려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할 만한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저기 보면은 815번에 각 OPA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움직인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원주각인 거죠, 그죠? 원주각 크기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된다, 그 얘기라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해 못할 만한 건 여기 뒤쪽은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서 막 못할 만한 게 없어 진짜로.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넘어와서 이제 도형의 이동 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이 웬만큼 풀 거야, 그치? 웬만큼 풀 건데,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 쪽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됐을 때 식적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점에 대한 변화와 식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잘 모른다는 사람 있나요? 그건 없지. 자, 우리가 평행이동은 어때? 점은 그대로 발령하고 식 할 때는 오히려 빼기로 들어간다. 요거 알면 되는 거고, 거기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관련된 거, 주요 축, 그러니까 거기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되는 거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건 저기 교재에 딱 써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대칭 이동은 사실 심지어 점일 때랑 도형일 때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쉽게 될 거고, 예전에는 좀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든지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는 했는데요. 요즘은 좀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최단거리 문제를 좀 내겠죠. 그 문제 스타일만 좀 풀 줄 알면 되는 편인데, 그래서 평행 이동이나 기본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넘어갈게요. 그건 하지 말고, 자, 213쪽에 유형 3번만 봅시다. 요게 좀 특이한 거잖아, 그치? 요 특수한 이동에 대한 문제만 가볍게 다뤄볼게요. 요거는 좀 한 번씩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선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fx, y는 0이다라는 직선 또는 x, y라는 점을, 도형이나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a, b라는 점에 대칭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점 대칭할 때 선대칭 있고 점대칭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대칭 이동할 때 되게 대표적인 녀석으로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그냥 암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임의의 점 a, b가 있다고 치고 이 점에 대한 대칭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게 돼 있죠? 일단 점은 어떻게 나와? 얘랑 얘랑 대칭이라는 건 이 점이 있고 이게 a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어. 그럼 p가 있고 a가 있으면 이렇게 저쪽에 P'이 찍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이 둘의 평균값이 누가 되는 거야? A가 된다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죠? 2A 빼기 X, 2B 빼기 Y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이렇게 나와야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A 되고,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B가 되니까. 그래서 점은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형은 어떻게 돼요? 도형도 같은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이런 식이죠.
아 미안. x 자리에 2a 빼기 x 넣고 y 자리에 2b 빼기 y를 집어넣는 구조예요. 아 이렇게 쓰면 너무 음악소리라 어제 고3 수업에 했던 표현이다. 이건 제가 피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자 도형이 있으면 식 있으면 x 대신에 그 다음 y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집어넣으면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보여줬잖아 이걸. 맞지? 저번 보여준 적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교재 213쪽에 써있어. 그래서 점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직선에 대한 걸 하고 싶어, x는 a나 x는 y는 b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둘 다 한 거잖아. 맞지? 맞죠 여러분? 하나만 하고 싶어. 예를 들어 x는 a 대칭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2차 함수 했던 것처럼. 그럼 어떤 꼴이 나온다고? 그냥 x 대신에 2a 빼기 x만 넣으면 돼. 그러면 이 둘 더해서 평균 때린 게 a라서 x는 a 대칭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같은 식으로 y는 b 대칭을 만들고 싶으면 y 자리에 2b 빼기 y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외우시고 있으면 되고, 저 점에 대한 대칭은 둘 다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점 대칭 관련된 거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풀게요. 자, 835번. 자, 835번 보시면 심지어 근데 이게 봐봐. 점을 직선의 대칭 이동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직선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있고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야. 자, 이쪽 편에 3,4가 있고 이걸 대칭 이동시켜서 이 점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첫 번째 푸는 법은 뭐야? 첫 번째는 봐봐요 여러분.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와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한다를 이용하는 거였죠. 이것도 배웠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점을 지금처럼 점 대칭이 아니라 직선 대칭할 때는, 자 정신 차리고, 점을 직선 대칭할 때는 뭐란다? 기울기 수직 조건이랑 중점이 지나가는 조건을 씁니다. 맞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놈을 지금 P, Q라고 했을 때 그렇게 풀면 되긴 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봅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자, 일단 첫 번째 2분의 P 더하기 3, 2분의 Q 더하기 4를 한 놈이 여기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2분의 Q 더하기 4 빼기 2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P 더하기 3 더하기 2랑 같습니다라고 식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은 P 빼기 3분의 Q 빼기 4가 1이라를 푸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Q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실제로 연립하시면 P가 마이너스 2, Q가 얼마? Q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봐봐봐. 이거를 점집거를 써봐. 어떻게 돼요? 점집거 쓰면 이 둘이 거리를 구해보라고. 거리 구하면 얼마야? 거리 구하면? 자,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다지.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고 3, 4 집어넣으면은 루트 2분의 5인가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2분의 5 루트 2지. 근데 이 기울기가 1이라네. 그러면 이게 2분의 5, 2분의 5인데 대칭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도 2분의 5, 2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씩 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나는 요게 더 편할 때도 많더라고 은근.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사람도 없다고 객관식일 때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잘 봐봐. 얘가
봐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잖아. 그리고 점이 얼마였어? 3,4였지. 얘들을 밑으로 두 칸 내려. 그럼 얘가 3,2가 되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되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대칭한 점은 뭐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다시 위로 두 칸 올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좀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외운 공식으로 풀어서 돌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법이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기가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풀지 말란 얘기 안 해, 말은. 자, 그리고 이 최단거리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전에 그거 혹시 없나? 직선에 대칭하는 문제는 없나? 아씨, 그거 하나 있으면 풀어보려는데. 잠깐만. 대칭이동 중에서 아하, 그게 없나?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거 있다. 자, 한번 보세요. 861번 한번 볼래요? 쭉 점프해서. 요건 좀 따로 설명이 필요해서. 자, 861번 보시면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봐봐. 이렇게 3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을 여기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이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요 놈의 자치의 방정식,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교과서에서 다루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진짜로 여기 위에 한 점을 x, y라고 잡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뭐 a, b라고 잡고 막 식 세워서 막 이걸 x에 가는 식으로 y, 그러니까 ab에 지금 잡아? 아니, 반대지. 여기를 a, b라고 잡고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점을 x, y라고 놓고 이놈의 자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고 이거 둘의 중점이 여기고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맞지? 수직 이등분되고 막 이런 거 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서 막 진짜 억지로 식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해? 일단은 이 둘의 교점을 구해. 이 둘 교점을 연립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은 요 점을 일단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 얘를 점대칭 시킨 점을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문자를 안 쓰고 숫자로 접근을 하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상대적으로 풀기가 용이할 거란 말이야. 맞나요? 일단 고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선 이 둘을 연립합니다. 이 둘을 연립하면 이걸 두 배 한 놈에다가 자, 3x, 적게요. 6x 빼기 2y 빼기 4는 0이 나와.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이다를 연립을 해요. 빼면 5x 빼기 10은 0이다 해서 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온다? 2,4로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를 지나는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임의로. 알겠어요? 자, 임의로 잡을 건데 어떤 놈을 잡을 거냐면 뭐 편한 걸로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0, 마이너스 2 같은 거 잡자고.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0, 마이너스 2고 이게 대칭 이동된 점을 찾고 싶어요. 이거를 내가 그냥 P, Q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져야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직 조건이랑 대칭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아니, 중점 조건을. 그래서 일단 1번 P 빼기 0분의 Q 더하기 2가 요 놈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이게 수직 조건이죠. 그 다음 2번 중점 조건대로 하면 2분의 P, 2분의 Q 빼기 2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P 빼기 2배의 2분의 Q 빼기 2 더하기 6은 0이다를 만족해야 돼. 그럼 정리해보자. 일단 이거 정리하면
q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p다. 그래서 q 대신에 마이너스 2p 빼기 2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2분의 p 빼기 2배의 2분의 마이너스 2p 빼기 2 빼기 2 빼기 4 더하기 6은 0이다. 양면에 2 곱하면 p 빼기 더하기 4p 더하기 8 더하기 12는 0이다. 그래서 5p 더하기 20은 0 해서 p가 마이너스 4인 거 구할 수 있고요. 힘들어. q가 6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이 마이너스 4,6이 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얼마야? x가 6 커질 때 y가 2 작아졌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그 다음에 빼기 2 더하기 4 2,4 지나니까 양변에 3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12 해서 x 더하기 3y 빼기 14는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조금 더 용이하죠. 이해돼요? 참고로 요게 고쟁이에서 해설집에서 설명하고 있는 풀이에요. 이 풀이가. 그러니까 진짜로 점으로 자취방정식 풀듯이 덤비는 건 진짜 무식한 짓이라고 일단. 그건 차이야. 진짜 잘 안 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구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K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잘 봐요. 얘가 요 직선, 가운데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거리가 같아야겠죠. 맞아, 아니야? 요걸 이용을 해서 점집권 쪽 내용이랑 그 K를 섞어서 하는 건데 잘 봐. 일단 보세요. 내가 지금 저 빨간색 직선 있잖아. 맞지 얘들아? 요거를 L이라고 치면 이 L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L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x 빼기 y 빼기 2에다가 더하기 k배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선과 대칭시키려는 직선의 교점을 같이 지나는 직선, 이 점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만들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가 여기 위에 한 점 x1, y1이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저기서 자 d1 요 거리를 d1, 요 거리를 d2라고 할게. 그래서 d1이랑 d2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d1은 어떻게 돼? d1은 자 해봅시다 여러분. d1은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절대값 씌우고 이걸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밑에 식에다 집어넣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 3x 빼기 y 빼기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3x1 빼기 y1 더 빼기 2 요게 d1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잘 봐. d2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d2를 하면 잘 봐. 일단은 이 점을 요 직선에 대입을 하는 걸 분자에 넣고 분모에는 요 개수 관련해서 정리해서 넣는 거지. 자 그래서 잘 봐. 분모가 루트에 자 요 식에서 x앞은 k 더하기 3이죠. 그래서 k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니까 2k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요. 맞습니까? 정확히 원래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진짜 그냥 그대로 쓸게. 헷갈리니까 아직은 여러분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분자를 잘 보란 말이야. 분자가요 3x1 빼기 y1 빼기 2에다가 더하기 k배 x1 빼기 2y1 더하기 6인데 잘 봐 얘들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라서 여기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얘랑 얘랑 분자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푸는 건 뭘 푸는 거예요? 분모가 같다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이제 이런 계산 내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 썼지만 실제로 뭘 푸는 거냐면 그냥 루트 10이랑 루트 k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의 제곱이 같다를 푸는 거야. 양변 제곱하면 10은 5k 제곱 더하기 6 하고 4에서 10k 더하기 9, 1 해서 10 약분하고 무조건 또 상성이 날아간다. 왜냐면 k가 0인 게 무조건 해여야 되거든 항놈은. 왜냐면 k가 0이면 얘가 나오잖아. 얘가 맞아 아니야? 맞죠? k가 0일 때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k는 0이 무조건 해로 하나 나와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해. 그래서 5k 더하기 10은 0이다 해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야. 그게 뭐라고? 저 빨간색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k는 마이너스 2 넣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3y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4는 0이다라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요 방식을 많이 써요. 개인적으로. 직선에 직선 대칭할 때 대칭선에다가 k 넣어서 직선 만들어서 푸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 내가 이거 설명한다고 이렇게 구구절절 썼지만 실제로 뭐 한다고 그냥 x제곱의 개수의 제곱에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이 같다라고 식 세워놓고 바로 풀어버려요. 그럼 k가 바로 나옵니다. 그거 대입하면 바로 대칭인 직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흐름을 한번 알아놓으면 이게 훨씬 빨라요. 해보시면 지금 이 방식보다 진짜로. 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요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직선 대칭 이동을 잘 안 냅니다. 왜? 너무 고생만 하니까. 별로 이게 막 대단히 효과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고생을 많이 해서 잘 안 내는 편이지만 그 와중에도 빨리 푸는 법이 있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건 좀 필기를 해주세요.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어버리라고. 태민아 언제 문제 보냈니? 안 와서 보낸 거야? 아, 그 부원장님이 잠깐 얘기한다고. 빨리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잡혔어. 오늘 밥 먹지? 뭐지? 나 잘리나? 나 요새 크게 사고친 거 없는데? 뭐지? 불안하네. 오늘 밥 먹자고 갑자기 얘기하셔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어. 참 웃긴 건데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런 거를 강남권에서는 왜 막 만들어 놨느냐. 옛날에 이런 걸로 시험에 문제가 나왔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풀려면 이런 거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 너무 오래 걸려. 저 풀이를 실제로 풀면 저 문자만 조금 복잡해지거나 숫자가 조금만 더러워지면 저걸로 풀 때 너무 힘들어. 오래 걸리더라고 항상. 그래서 수상이 참 그래요. 나는 넘어가면 충분히 이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게 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수상까지만 해도 배운 게 적으니까 계산이 너무 난잡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문제까지 볼 건데요. 자,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기본 룰은 뭐예요? 기본 룰은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 정점, 고정된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직선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럼 사실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점과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식으로 풀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두 점 사이 거리들을 쭉 더하기 합으로 연결한 놈을 최소값 구할 때는 그림으로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직선 만들어서 푼다고 했죠. 그 얘기가 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 건데 필기 좀 이거 덜 된 것 같아요. 필기 하시고 요거 풀어보고 하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걸 다 숙제를 내버리고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이거 오답하고 습시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딱 목요일날 진도 끝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이것이 안 하는 거지 내일 딱 해서 끝내면 되겠다. 내일 해서 이 고쟁이를 끝내야지. 목요일날은 진행이 안 되고. 응? 목요일날?
금요일 날은 네, 안 들고 와도 될 거예요. 그날은 이제 수학화를 진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투 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근데 좀 요일 안 맞으면 그 다음 주로 밀리긴 할 거야, 아마 수투는. 근데 일단 수상은 요번 주 이제 원래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 쉬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끝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월수금은 수학화를 할 거고요. 화목은 수상을 할 겁니다. 수상은 일단 강남권 기출 문제들 푸는 걸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 수학화는 그냥 복습일 거야. 그래서 문제집 하나 할 겁니다. 지금 뭐 1등급 만들기 얘기가 돼 있었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장님이랑 이게 그때 할 때는 뭐 그런 문제집 하나 하기로 했거든. 왜냐면 여러분이 수학화는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수학화도 뭐 강남권 기출로 할 수 있긴 한데 그걸 지금 할 레벨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느낌상 이미 수상도 도형 쪽을 보니까 다 안 돼 있는 느낌이 좀 와서 아마 그냥 조금 적당히 어려운 문제지 정도 할 거예요. 자, 우선 자 봅시다.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할 건데, 자 837번 부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좀 되게 쉬운 거긴 해. 되게 쉬운 거. 837번. 자, 두 점이 있어요. 보세요. 칠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2,5, 그 다음 A라는 점 4,3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동점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예요? PQ죠. 움직이는 애가.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죠? BY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들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건 지금 그림상으로 불가능해요. 왜? 같은 쪽에 있거든. 그래서 나는 AB를 다른 쪽으로 보내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라고? 이 고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의 대칭인 거죠. 그래서 A를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죠? A-는 4,3으로 보내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 Q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B를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B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럼 이게 지금 둘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세 길이의 합이 이런 세 길이 합으로 바뀌는 건데, 이걸 최단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일직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를 두고 여기에 Q를 두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P, Q 지금 이렇게 됐을 때 A와 최단 거리는 결국 A'과 B'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선분 A', B'의 길이니까 계산하시면 루트에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해서 1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룰은 고정된 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에 맞춰 넘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응용 버전이 뭐가 있냐면, 가끔 되게 생뚱맞은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더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고 그 상황에서 막, 이건 내가 문제 좀 찾아볼게. 펜도 있을 텐데. 잠시만요. 하나 보여줄게요. 찾아보자. 그때 어디에 냈더라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 앞에 뭐 예를 들어 봐봐요.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은 응용 버전인 건데, 자 봐. A랑 B랑 C가 양의 실수래요. 양의 실수.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7이래. 그러면 문제가 잘 봐.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9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C제곱의 미니멈을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여러분 저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걸 마치 A와 높이 1짜리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처럼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B와 3짜리의 빗변으로 보는 거야. 세 번째는 여기서 C와 5짜리 빗변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제일 짧게 나오죠? 삐딱삐딱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같게 나올 때겠죠. 일직선이 될 때. 그럼 이게 일직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밑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17이고 높이가 얼마?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9가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9대 17 때 피타고라스가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저거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마치 길이 정보 형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게 이제 최소값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A분의 1이랑 B분의 3이랑 C분의 5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 비율로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어 또? A, B, C가 얼마인지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맞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거리의 합은 그림적으로 접근을 해서 푼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딴 건 아니고.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숙제를 해보시면. 아니, 여기는 없을 거고 이거 C단계에 있으면 이거나 없을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는 일직선을 만들어서 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숙제는 일단 스텝 2 끝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이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오시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답과 스텝 3 위주로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저분한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 지저분하게 안 내는 편이라서 교육까지 너무 벗어난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야. 고생이 수준만 보지 말면 돼. 수학도 고생이 나오네. 응? 왜? 고생이 괜찮은 것 같아? 모르겠어. 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수학은 지금 그 레벨 아닌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쉬운 걸로 하고 차라리 따로 공부하고 질문하는 게 어때? 그것도 괜찮아.